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면적의 변화량과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료는 인장하중이 작용하면 단면적이 감소하고 길이가 길어지는 반면에 압축하중이 작용하면 단면적이 증가하고 길이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21페이지에 그림 1-14에 정육면체가 있는데 양쪽에 P라는 하중이 이렇게 힘을 가해서 잡아당기게 되면 그림 1-15의 그림처럼 단면적은 줄어들고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단면적의 변화율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길이 방향으로 원래 길이가 L이고 늘어난 길이가 L-이면 L-는 원래의 길이 L에다가 늘어난 길이 람다를 더한 값이 L-가 됩니다. 그래서 L 플러스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변형률 입실로는 L분의 늘어난 양 람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람다는 입실론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 플러스 람다에서 람다 대신에 입실론 L을 쓰게 되면 L 플러스 입실론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입실론 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람다는 L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L로 묶으면 1 플러스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길이 방향으로는 1 플러스 입실론의 비율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 방향, 단면 방향으로는 우리가 폭이 B, 원래의 폭이 B고 단면적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폭이 B 다시면 B 다시는 B 마이너스 델타, 델타는 줄어든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델타 대신에 B 입실론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B 마이너스 B 입실론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B로 묶으면 B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입실론 다시 가로 닫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다시 B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뮤 입실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포화송의 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화송의 B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입실론 다시는 다시 뮤 입실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실론 다시를 우리가 뮤 입실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H 높이에 대해서는 H 다시는 H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도 H 마이너스 H 입실론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로 묶게 되면 H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입실론 다시 가로 닫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포화송의 B를 이용해서 H는 1 마이너스 뮤 입실론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가로 방향으로는 1 마이너스 뮤 입실론의 비율로 감소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단면적의 변화는 1 마이너스 뮤 입실론을 자승, 그러니까 단면적은 우리가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줄어든 양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뮤 입실론의 자승 대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변의 1의 의미는 단면적을 뜻하고 있다. 왼쪽에 1 마이너스 뮤 입실론의 자승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2 뮤 입실론 플러스 뮤의 자승 입실론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입실론의 자승은 우리가 미소항이니까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 뮤 입실론 대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면적의 변화율은 A분의 델타 A는 2 뮤 입실론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뮤 입실론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는 단면적이 감소됐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A분의 델타 A 이 값은 우리가 다시 델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A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델타 A는 2 뮤 입실론 A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변화량과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재료의 포화성의 B, 뮤와 세로 탄성계수 2를 알고 있으면 그 재료로 만들어진 균일 단면봉의 인장 또는 압축하에서의 최적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최적의 변화는 1-뮤 입실론의 자승에다가 1-입실론을 고방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1-2 입실론 2뮤 입실론 플러스 뮤의 자승 입실론의 자승 이렇게 자 제곱항을 정리할 수가 있고,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1-2 뮤 입실론 플러스 뮤의 자승 입실론의 자승 플러스 입실론 마이너스 2 뮤 입실론의 자승 플러스 뮤의 자승 입실론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입실론의 자승의 항은 우리가 미소항이므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의 자승, 입실론의 3승 이 두 항은 무시를 하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1 플러스 입실론 1-2 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적 변화율은 자 입실론 V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최적의 변화율 해서 입실론 V로 표시를 하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원래의 최적 V분의 델타 V 변화된 최적 이렇게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입실론 가로 열고 1-2 뮤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입실론 가로 열고 1-2 뮤의 값이 플러스로 나타나면 이건 최적이 증가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 식을 이용해서 다시 최적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델타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델타 V는 입실론 1-2 뮤 가로 닫고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 탄성 개수 K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24페이지에 보시면 자, 최적 탄성 개수 K, 자, 최적의 변화율에 대해서도 후크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 수직응력 시그마와 최적 변형률 입실론 V는 한 재료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때의 비례상수를 최적 탄성 개수라고 하고 우리가 K로 표시한다. 자, 그 밑에 식에 보시는 것처럼 시그마는 우리가 입실론 V와 비례한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이때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같다 이렇게 놓으려면 자 비례상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비례상수 K를 쓰는데, 이 K를 우리가 최적 탄성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최적 탄성 개수를 적용을 하면 시그마는 K 입실론 V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K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K는 입실론 V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이 K를 우리가 최적 탄성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탄성 개수 E, G, K와 M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E는 세로탄성 개수, G는 행탄성 개수, K는 최적탄성 개수, 그 다음에 M은 우리가 포화송의 B의 역수인 포화송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K, M, E의 관계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24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그림 1-16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축 상태에서 x, y축 방향의 종 변형률을 입실론 x, 입실론 y라고 하면, 자, 포화송의 b, 뮤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거는 다시 m분의 1이다. 여기에서 m은 포화송의 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입실론 다시는 m분의 입실론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자, m2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입실론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y라고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2분의 뮤 시그마 y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y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입실론 y는 2분의 시그마 y 마이너스 입실론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2분의 시그마 y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시그마 y 마이너스 2분의 뮤 시그마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축 상태에서 x, y, z축 방향의 종 변형률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25페이지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y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z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러분 책에 보시면 1번식에 해당되는 식입니다. 자, 입실론 y는 2분의 시그마 y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z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입실론 z는 2분의 시그마 z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y 이렇게 3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시그마 x가 시그마 y와 시그마 z와 시그마가 모두 같다고 하고, 입실론 x와 입실론 y, 입실론 z가 입실론으로 같다면 1, 2, 3식을 대입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식과 같이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식을 정리하면 m 2분의 시그마 가로 열고 m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이 식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적탄성 개수 K는 입실론 V분의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입실론 V는 우리가 세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3입실론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3입실론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식과 같이 입실론은 3K분의 시그마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4식과 5식을 같다고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K는 3 가로 열고 m-2분의 2m2다 이렇게 우리가 탄성 개수에 관한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도 과정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여기 최종 결과식인 K는 3m-2분의 m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결과식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로탄성계수, 행탄성계수, 포화생 수와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26페이지에 1-17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도식은 여러분들이 26페이지의 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식, 자, 행탄성계수 G는 2 가로 열고 m 플러스 1분의 m2라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관계식으로 최종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세로탄성계수, 행탄성계수, 최적탄성계수의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K는 아까 보았던 식에서 K는 3m-2분의 m2라는 식과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G는 2 가로 열고 m 플러스 1분의 m2라는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m을 소거를 하게 되면, 자, K는 9g-3,2분의 g2라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세로탄성계수 2, 행탄성계수 g, 포화송의 수 m, 최적탄성계수 k에 관한 통합식을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식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2는 2g 가로 열고 m 플러스 1 가로 닫고는 3k 가로 열고 m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인, 자, 요 네 탄성 개수와 포화송 수에 관한 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충 우리 책의 27페이지의 원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 1-18에 보시면 어떠한 물체가 5점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을 때, 자, 이때의 원심력을 우리가 F, 그 다음에 원주 속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접선 속도라고 하는데, 이때 원주 속도를 V, 그리고 각속도를 오메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각속도 오메가는 각 변이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 즉 시간분의 각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미분식으로 나타내면 dt분의 d세타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우리가 2파이n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에 우리가 분당 회전 속도다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시속으로 나타내려면, 자, 60분의 2파이n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원주 속도 또는 접선 속도 V는,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자, t분의 s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다시 미분식으로 나타내면 dt분의 ds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 원주 속도 V는 파이 dn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수입니다. 분당 회전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초속으로 나타내려면, 자, 1분은 60초니까 60분의 파이 d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D라고 하는 거는 자, 회전하는 지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반지름으로 표시를 하려면 자, ER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지름 대신에 반지름 자, ER을 넣게 되면 속도, 원주 속도 V는 60분의 파이 가로 열고 ER 가로 닫고 자, 회전수 N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각속도에서 60분의 파이 2파이 n이 우리가 오메가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 요걸 다시 표시를 하면 자, V 원주 속도는 R 오메가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속도 원주 속도는 60분의 파이 dn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건 다시 R 오메가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심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는 자 A로 표시를 하는데 자, 구심 가속도는 A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반지름에다가 가속도, 각가속도 오메가의 자승을 곱해 가지고 우리가 R 오메가의 자승 이렇게 표시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자승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R에다가 오메가는 자, R분의 V이기 때문에 R분의 V의 자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R과 R을 우리가 약분을 해서 R분의 V의 자승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원심력 F입니다. F. 자, 원심력은 우리가 힘인데 힘은 자, MA 자,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자, 무게 W를 중력 가속도 G로 나누게 되면 G분의 W 곱하기 자, 앞에서 우리가 자, 구심 가속도 AN은 자, R 오메가의 자승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자, G분의 W R 오메가의 자승 이렇게 자, 원심력을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원 운동에 대한 여러분들이 배웠던 식, 각속도 구하는 식, 오메가 60분의 2파이n을 구한 식하고 자, 여기 원주 속도 V는 60분의 2파이n이다. 60분의 파이 dn이다. 이 식과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 구하는 식, 자, A는 R분의 V의 자승 또는 R 오메가의 자승, 그 다음에 원심력 구하는 F 구하는 식, 이러한 식들은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 허용 응력과 안전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